마카오에서 베를린, 무기장사, 공관, 스파이, 암살, 망명까지 이걸 다 어떻게 엮어야 말이 되는 거냐?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이 가장 의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넌 내가 아주 사람이 좋아 보이냐? 넌 끝났어. 리벤지 이제 대시 베스트 콜.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표종성을 처리하고 싶은 열등감 덩어리 동명수는 아랍 연맹까지 끌어들여 종성을 잡으려 합니다. 개쩌는 첩보 누아르 액션 영화 베를린의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TMI 3탄입니다. 1탄과 2탄을 못 보신 분은 오른쪽 링크를 클릭해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이야기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종성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보이브 요원, 서울 액션스쿨 출신 서지호 무술 감독입니다. 감독의 전작 짝패에서 서팀장 역을 맡아 화려한 발차기를 보여줬죠. 이 영화를 찍기 위해 밥도 안 먹고 레드불만 먹으며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 신의 액션 역시 북한의 격수를 베이스로 깡통이나 전화 케이블, 스탬플러 등 주변 사물을 사용한다고 설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본 시리즈 이후 첩보 액션 영화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감독은 최대한 다르게 보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흔들어 역동성을 보여주는 핸드헬드 기법이 싫어서 카메라를 픽스로 놓고 액션을 정확하게 보여주려 했다고 합니다. 영화 타짜 베테랑의 촬영을 맡았던 최영환 촬영 감독은 핸드헬드 촬영 전문인데 픽스로 찍으라 해서 좀 아쉬웠다고 하네요. 창밖으로 도망치는 련정이, 영화 도둑들의 예니콜, 전지현 배우, 와이어 잘 타는 걸로 유명하죠. 너 줄 타는 애구나. 조심해요. 치마가 짧아요. 3층 정도 높이의 세트 위에서 대역 없이 직접 소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장면은 베테랑에서 배기사가 떨어지는 장면과 비슷하네요. 이 컷을 찍을 때 더 리얼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정두홍 무술 감독이 와이어를 순간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서지호 배우가 실제로 잠깐 기절했었다고 하네요. 진짜 몸을 갈아 넣어 만든 영화인 것 같네요.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두 사람. 이곳은 라트비아에 로케이션 갔을 때 묵었던 숙소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당신 치료부터 합시다. 등에 난 상처는 당연히 분장이지만 이 뾰루지는 실제 종기가 난 걸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뭐야, 애까지 있는 부부가 왜 이렇게 설레요? 이 씬을 찍기 직전 가슴을 조져 펌핑 충만하게 만든 하정우 배우입니다. 붕대를 감으니 가슴골이 생길 정도였다고 하네요. 전지현 배우의 이 뒷모습은 지금 웃고 있는 중입니다. 이 씬에 키스하는 컷을 추가하려 했으나 가족끼리 키스하는 거 아니라며 삭제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전작 짝패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남녀의 로맨스 장면 촬영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새끼들 이거 포경도 안 했고 치과치료 상태 봐서 이북애들 맞아. 실제 간첩을 감식하는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하네요. 알았어. 사건 현장을 명수에게 전달하는 보이브 요원 정남이 형. 분명 진지한 요원 역인데 얼굴만 봐도 웃기는 건 저뿐인가요? 류승범 배우가 광장시장에서 산 자켓을 입고 나타난 압둘. We'll get in. 오케이. 바다에서 막힐 때는 아리랑을 반음 낮춰 부르고. 아리랑과 휘파람 악보에 암호를 심어놓았던 학수. 여간첩이 남한의 대학생과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인 50년대 반공영화 한영모 감독의 운명의 손에서 클래식 악보를 암호로 사용한다는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안 쓰는 방식이라 현실성은 없지만 영화적인 설정이 마음에 들어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 역시 리얼리티를 위해 최소한의 조명만 설치해 모니터 화면이 더 밝아 보이도록 세팅했습니다. 명수의 음모를 알아낸 종성. 제 아버지와 함께 베를린 공간을 통째로 먹었다는 거야. 편지의 봉투 칼은 이곳이 유럽임을 표현하는 작은 도구입니다. 실제 라트비아의 호텔을 박살낼 순 없죠. 이 씬은 안성 디마 세트장에 똑같이 만든 후 촬영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화장실에 빛이 들어올 만한 창이 없어서 그냥 불을 켜놓고 있다는 설정을 하고 찍었는데 찍어놓고 보니 화장실이 너무 밝은 게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 비상등 같은 작은 광원을 설치해 어둡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Wir sind nicht gekommen, um dich zu töten. 이렇게 우연히 정진수를 만난다고? 사실 이전에 테러리스트들의 차를 발견한 진수가 그들을 추적하는 장면이 삭제되면서 우연히 만나는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쏘면 되는데 피하라고 외쳐주는 친절한 테러리스트. 아내를 태운 차를 쫓아가는 종성. 실제 하정우 배우 본인이 뛰어서 차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와이어를 달긴 했지만 달리는 차에 이렇게 뛰어 매달리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곳은 라티비아의 호텔 앞 광장입니다. 바닥이 커브스톤이라 그림은 너무 예쁘게 나왔지만 액션씬을 찍는 건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감독은 이 영화에서 하정우 배우의 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순간에도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장난치는 얼굴이 찍혔는데 이 컷을 꼭 쓰고 싶어서 CG로 표정을 바꿨다고 하네요. You said there will be only two. You gave us incorrect information. 엔딩에 갈대밭과 연결짓기 위해 갈대밭 옆에 난 도로를 찾았습니다. 감독은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연기가 갑자기 나오는 배우의 날것의 연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Welcome South Korean guy! 바로 이런 순간이라고 합니다. 야, 이 새끼 세게 가서 재밌어지겠다. 이 대사는 류승범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마카오에서 베를린 무기장사, 공관, 스파이, 암살, 망명까지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야? 말이 되는 거냐? 이 씬은 베를리너 돔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두 배우 연기 톤이 영화 톤에 맞지 않아서 이 장면만을 위해 다시 베를린으로 와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정진수의 초반 설정대로 가볍게 실실 웃으며 종성을 놀리는 듯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이었는데 진수의 캐릭터를 좀 더 진중하고 쓸쓸한 캐릭터로 바꾸면서 다시 찍어야 했다고 하네요. 재촬영하고 난 후 대사는 후시로 입혔다고 합니다. 한석규 배우는 성우 출신답게 거의 교보제로 쓰고 싶을 정도로 ADR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마이크와 오디오 시스템 설정까지 본인 목소리에 맞게 직접 세팅한다고 합니다. 정의가 잡혀온 곳은 국경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설정입니다. 원래 시나리오는 폐공장이라는 설정이었는데 이 영화 액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화 아저씨의 이정범 감독이 폐공장은 영화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베를린에는 공장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나마 있던 공장들은 클럽 디제잉의 메카답게 모두 클럽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하네요. 내 이래서 영수를 좋아한다니까. 이전에 말했듯이 이 영화의 원래 컨셉은 종성과 정희, 명수의 삼각관계였습니다. 표정성이 남조선을 넘어가서 끝났다고. 표정성이 이중간 저평이만 중원하라고. 국정원 요원 캐릭터가 추가되면서 삼각관계 설정은 흐려졌는데요. 명수가 종성에게 느끼는 열등감 정도의 감정은 남겨뒀다고 하네요. 마음 좀 달래고 조금만 더 고생하라. 내란 늦지 않게 딜러가 갔어. 총구를 뜨겁게 해서 목을 지진다는 설정인데 15세 관람가를 위해 가격 부위는 보이지 않게 설정했습니다. 전혀가 갔어. 결국 진수와 함께 명수의 아지트를 찾은 종성. 내일이니까 일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내 아내요. 나도 아내를 구하는데 이유는 없어. 한석규 배우 얼굴 라인이 두 겹으로 보이는 건 디지털로 찍으면서 예상치 못하게 생긴 굴절인데 이게 느낌이 좋아서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자 시신을 우유 탱크로 옮기는 북한 요원들. 이들이 시신을 어떻게 몰래 옮겨야 할지 고민하다 나온 감독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고증 같은 거 없이 감독의 순수한 영화적 상상입니다. 방수차 안을 실제 우유로 전부 다 채웠다고 하네요. 이 오두막 같은 집은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Revenge is a dish best served cold. 영화 킬빌에 나온 속담에서 따왔습니다. 원래 종성을 난타하는 장면이었는데 류승범 배우가 딱 한 대만 때리는 설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대를 모두가 놀랄 정도로 정말 세게 때렸다고 하네요. 이 살벌한 소리는 실제로 난 오디오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장동지도 사람이야요. 사람은 배신을 해. 원하는 대로 배신자가 돼주러 왔어. 넌 네가 다 가진 줄 알지. 좋은 선생이었던 건 인정하오. 종성에게 요원 업무를 배운 명수.
종성이 썼던 방법을 그대로 써먹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총알은 빗나가. 아랍 테러리스트들은 난사를 하고 북한 요원은 점사를 한다는 설정이었는데 오디오가 겹쳐 별로 티가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엄청난 폭발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온 종성과 정희. 이곳은 김포 매립지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 촬영하기로 한 장소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이곳을 급하게 섭외해 갈대를 심어 밭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멀리 보이는 산과 전신주를 전부 CG로 지웠다고 합니다. 당신 마음 안 내다. 내 맘 알면 끝까지 버티라. 이 씬의 동시 오디오가 주위 소음 때문에 음질이 좋지 못한데요. 감정이 담긴 이 먹먹한 대사를 다시 하기가 어려워 동시 오디오를 사용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갈대밭에서 서로를 유인하는 두 사람. 동명수는 다혈질적인 성격이라 앞뒤 안 가리고 총을 막 쏴버립니다.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 이 지경까지 왔다는 설정입니다. 결국 총알이 없어 총을 둔기로 사용하는 두 사람. 류승환 감독답게 정말 아파 보이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대사는 한석규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말을 건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화의 주 모티브 중 하나인 고향에 대한 감정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한재석 대표의 아이디어로 정의를 업고 가는 연기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 실제 다리가 풀려 넘어진 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편집 감독은 이 장면을 편집하다가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의 최대치가 생각난다고 했다는데요. 감독은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촬영해 놓고 보니 갈대밭의 세 인물이 최대치, 윤요옥, 장아림 3명의 구도와 비슷하단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카메라 앵글과 무빙까지 본인도 모르게 명작 드라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네요. 종성이 블라디보스톡 편도 티켓팅하는 장면은 더 글로리에서 오마주 됩니다.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내 인생에도 오네요. 이런 순간이. 블라디보스톡 원웨이. 사실 보조 출연도 많이 써서 기차를 타러 들어가는 장면까지 촬영했는데 본 시리즈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블라디보스톡 원웨이. 전 이 장면을 보고 당연히 후속작이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요. 개봉 당시 감독은 계획한 바는 없지만 흥행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후 영화 구남도 개봉 시기인 2017년 7월 감독의 아내이기도 한 외유내강 강혜정 대표가 베를린 후속작 시나리오를 집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테랑과 마찬가지로 하루빨리 베를린의 후속작도 보고 싶네요. 자, 영화 베를린에 담긴 감독과 배우의 디테일, 비하인드 스토리 TMI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터장 일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